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로얄 마스터 하재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어떠셨어요? ABR 때문에. 자, 오늘 이 드릴 강의는 사실은 다른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제가 강의를 사실 준비했던 건데, ABR에 이제 발맞췄다는 표현이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약간은 보조를 좀 맞춰봐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를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가 짧아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목표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를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PPT는 몇 개가 안 됩니다. PPT는 몇 개가 안 되고 리더십 강의로 제가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PPT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대화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이 이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은 꿈, 그죠? 그리고 많이 하죠. 목표까지는 우리가 다단계 오니까 많이 들어. 그런데 시스템, 꿈, 목표, 시스템, 여기다가 저는 지속성을 하나 넣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여러분들하고 공감하자는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꿈이 먼저일까요? 목표가 먼저일까요? 시스템이 먼저일까요?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스템 참여. 그런데 왜 다 성공 못 하세요? 꿈과 목표가 설정이 안 돼서, 그건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그냥 순식까지 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 시간에 오실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꿈과 목표와 이런 거 안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1년 365일 이 세계에 있으면 계속 꿈과 목표를 얘기하는데 왜 나는 목표들은 안 되지? 왜 안 될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뭐죠? 목표 설정 하신 분, 목표를 사람들이 왜 안 한다 그래요?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 또 방법을 몰라서, 또 네 가지 있다고 우리 배웠는데, 또 내가 목표를 얘기해 놓고 안 됐을 때 창피할까 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케이. 그래도 본부장님이 좀 낫네. 야, 3가지나 맞추셨어요. 예. 목표가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서 안 한답니다. 몰라서. 그럼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죠. 목적이 먼저예요? 목표가 먼저예요? 어려운 걸 물어본다. 진짜 짜증나죠? 아침부터. 목표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는 보통적으로 예상적으로 보면 4가지 정도 때문에 사람들이 목표를 못 한대요. 가장 중요한 뭐냐면 목표가 진짜 중요한지 모른답니다.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 목표를 했어. 외치라는데 외쳤는데 안 됐을 때 창피하니까. 근데 보면 꿈, 목표, 여러분 시스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꿈보다는 목표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데, 목표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목표는 내가 이런 책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근데 다 비슷비슷해. 대부분이 5단계에서 7단계로 끝나.
목표 설정하는 거 보면 성공했던 사람들 보면은 보통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책을 써놓기도 하고 강의도 다니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보통적으로 5단계에서 7단계거든요. 대부분이 여러분들 꿈을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가 뭐 있어요? 목표하면 꿈하면 목표 설정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성공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꿈꾸는 걸 상상을 해봐. 첫 번째예요. 상상을 해보래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기억해 놓으셔도 돼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상상했던 거를 아무 생각 없이 책에서는 신문지에 쓰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큰 도화지에다가 써버려요.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아무 생각 없이 큰 도화지에다 막 써버립니다. 생각났던 걸 그냥 써보고, 세 번째는 그걸 쳐다보며 도화지 그 종이에 써 있는 걸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적으면 사람들이요 책에서는 20가지가 안 나온대요. 20가지가 써질 수가 없대요. 자기 꿈을. 여러분들 지금 해보셔도 돼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지금 당장 적어보면 20가지가 나올 수가 없답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실험 삼아 7가지 나오더라고. 책을 읽고 해봤었어요. 7가지 나왔었어요. 저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종이에다 적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종이에 적어져 있는 거를요 딱 보면 제가 뭐하고 이렇게 하면 이룰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임페리얼이 갈 거예요. 언제까지 가겠죠? 그런데 임페리얼 가는 게 꿈이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저 야산 같은 데다가 텃밭도 하고 개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강의를 총리가 절대 안 한대요. 혼자 살으려니까 뭐 하고 싶어요. 야산 같은 걸 사서 닭도 키우고 텃밭에서 진짜로. 네, 자연인. 그렇죠. 그러면 임페리얼이 먼저일까요? 자연인이 먼저일까? 임페리얼이 먼저죠. 그 순서. 자기가 했던 걸 종이에 있는 거를 나열을 하랍니다. 순서를 나열을 하는 거 두 번째가 그런 거죠. 이제 세 번째가 그걸 가지고 계획을 한번 써버려요. 그걸 나열하고 계획하고, 네 번째가 계획한 거를 실천 방안, 실행 방향, 방법, 그리고 기간까지 설정하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거를 실천해버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저도 일곱 번째가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깨달았긴 했는데, 일곱 번째가 뭔가를 하나 설정을 했어요. 제가 당장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사라면 팀장을 가고 싶으면 팀장이 가장 가깝겠죠. 그럼 언제까지 기간까지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실천 방향을 다시 내가 오늘 뭐 했는지를 검토하려는 게 7단계래요. 모든 성공했던 사람들 성공의 방정식, 목표의 방정식은 이 패턴으로 다 들어가요. 이게 하버드에서 나온 거라, 74년대 하버드에서 나온 거라 이걸 가지고 했더니 다 성공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랬던가 하면 책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쉽죠,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 리뷰해 드려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했던 거, 이루고 싶은 꿈을 그냥 상상을 하시고, 그 상상했던 거를 종이에다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종이, 박스면 박스, 하얀 도화지면 더 좋겠죠. 신문지에다, 책에는 신문지에다 쓰였으니까 신문지에다 한번 적어버립니다. 그리고 적어본 그거를 이루고 싶은 순서대로 나열을 시키고, 그리고 나열을 시킨 거를 계획을 잡는 거예요. 네 번째, 계획을 잡죠. 그리고 실행 방향, 실행 방법을, 그리고 기간까지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고. 실행 방법하고 실천 방법은요, 뭐냐면 내가 지금 판매사인데 팀장, 좀 이따 강의에 나와요. 팀장 갈 건데 오늘부터 나는 이 시간부터 뭐를 할 거에 대한 행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거를 다시 제일 중요한, 오늘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걸 검토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도 머리에는 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프로세스 7단계를 하면은 무조건 된다예요.
그거 성공했던 사람들 너무나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목표에 대한 책을, 보험회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보험회사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근데 몇 년 전에 이 사람 책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 사람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시스템하고 목표를 딱 접목시키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꿈, 목표, 시스템이 있다면은 꿈이 제일 먼저라 그랬죠. 그 다음에 먼저가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목표라 그러셨잖아요. 안 했나? 제가 이분 저기를 듣고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의 중요성을 제가 그때 이제 많이 깨달았어요. 제목 자체 한번 봐보세요. 목표에 치여 산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이 목표는 처음에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목표를 하루라도 설정 안 한 적이 없죠. 스폰서들이 가만히 안 냅두잖아요, 목표 안 하면. 그러죠? 그런데 나는 왜 직급을 팀장 계획을 세우고 국장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나의라는 목표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안 됐을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 딱 보시면, 제가 이제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간추린 내용들만 제가 PPT로 했는데, PPT를 이게 누가 만든 것 같아요? 김정남 본부장이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더라고. 센스가 있어서. 저는 못해요. 내용만 주고, 그랬더니 본인이 막 해가지고 막 준 거죠. 한번 저랑 이제 공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라는 거를 나는 분명히 설정을 했는데 왜 나는 목표에 한 게 잘 안 될까? 우리가 얘기하는, 책에서 얘기하는 3%, 많아야 7%인 사람들만 목표에 성공하는 걸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을 쓴 사람은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고요. 인터넷에 나올걸요? 성공하는 습관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기도 하고, 그런 쪽에 회사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챕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가 혹시 목표에 치여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신지, 목표 때문에 재미도 보람도 못 느끼고 의욕만 꺾이고 허무함만 남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세계적인 자기개발 컨설턴트인 제임스 클리어는 목표를 잊고 시스템에 집중하자라고 제안을 한다. 보세요. 목표를 가져야지만이 성공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습관에 대해서 자기개발 컨설턴트거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은 목표를 아예 잊고 시스템에 집중하재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배우기에는 시스템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시스템이 뭐라 그러셨어요? 좀 전에 여러분 너무나 쉽게 시스템 말씀하셨죠. 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약자라 그랬죠. S는 뭐라 그래요?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셀프? 얘는 시간이에요. 에너지 맞아요. 당신과 돈과 일과 시간을 지키는 게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스템을 이렇게 배웠고, 우리들은 단순히 시스템을 배우면 뭔가는 성공한다, 뭔가는 성공한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 이걸 지킬 수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적으로 하면은 효율적이다라는 걸 배웠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 헨리 포드 그분이시잖아요.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하시면서 굉장히 효율적이니까. 그러면서 자동차 대중화되고, 그때부터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어요.
얼마 시스템이라는 개념 들어간 거 얼마 안 된 겁니다. 100년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내일에는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시스템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이 이건데 우리는 시스템보다는 목표에 치중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이 강의는 이 사람이 주장이에요. 주장이고 저도 공감했고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으면 해보고 이게 맞을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셔도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이걸 듣고 한번 따라하는 실전 이거 따라하고 있어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라갔네요. 제목이 목표에 치여 산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가 설명하는 시스템이란 이런 것이다. 제임스 클리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바로 시스템이다. 목표를 잡았어요. 볼게요. 이 운동선수들 나왔죠? 내가 운동 코치라면, 내가 운동 코치예요, 여러분. PPT 몇 장 안 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팀의 우승이겠죠. 감독이니까. 그러면 매일 팀 훈련시키는 게 바로 시스템이래요. 내가 감독이라면 내 목표는 팀을 우승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을 하루하루 팀이 우승이 있어요. 팀이 우승이 예를 들어 지금이 뭐 6월이니까 뭐 10월쯤이야. 앞으로 4개월 뒤, 5개월 뒤에요. 그러면 5개월, 4개월 뒤, 5개월 뒤에 나는 팀원들한테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게 시스템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또 볼게요. 내가 달리기 선수라면 목표는 마라톤 완주가 당연하겠죠. 그죠? 목표니까 달리기 선수니까. 그런데 훈련 스케줄을 따라 운동하는 게 시스템이다. 계속 구체화되시죠? 계속 해볼게요. 내가 작가라면 목표는 책 쓰기이고 매주 정해진 스케줄대로 글을 쓰는 것이 시스템이다. 내가 창업가라면 목표는 100만 달러짜리 회사이고 전략과 영업, 마케팅이 시스템이다. 이제 목표하고 시스템의 개념 차이 아시겠죠? 즉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기간 안에 아까 제가 목표의 기간 프로세스 7단계 얘기하면서 기간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간 안에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거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지켜지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 역시 최근까지 그렇게 해왔다. 공부와 운동량, 고객과의 만남 횟수 등 전부 목표치를 설정했다. 하지만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볼게요. 그렇죠. 답은 시스템으로 하라는 소리겠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팀장님이시면 나는 언제 국장을 가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죠. 저는 보통 3개월 이후 목표는 그리 실행력이 약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 책 보고 나서부터 그래요. 사람이 생각이 100일 정도 지나면 흐트러지거든요. 내가 3개월 뒤에 국장을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좀 전에 제가 이 나열한 이거 계속 켜버리네. 나열한 이것처럼 3개월 뒤에 내가 국장 간다면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하나 일일이 쪼개야겠죠.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딱 놓고 90장이라는 타이틀을 놓고 나는 오늘부터 뭔가를 해 나가야 되죠. 지금 시작하는 ABR이 뭔지를 여러분, ABR하고 제가 연동시키려고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3개월 뒤에 국장 가려면 내가 팀장이에요.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있죠. 오늘부터 해야 될 일 자체가 있죠. 이 사람 제임스 클리어가 말하는 거는 그거에 집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목표에 집중하지 말고 3개월 뒤에 벌어질 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3개월 뒤에 나는 국장이니까 오늘부터 기간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목표 잡고 기간을 설정했으면 오늘부터 실행을 해야 될
뭔가를 계속 하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꿈, 목표, 시스템, 지속 얘기했어요. 꿈, 목표, 시스템, 지속. 이 사람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올해 많은 컬럼을 기고했다. 글자 수로 11만 이거 아무튼 책이니까 책 2권 쓴 분량이 됩니다. 내가 책을 쓴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2권 분량의 글뭉치를 생겼대. 내가 한 것이라고는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칼럼을 쓴 것뿐이 됩니다. 시스템에만 온전히 집중했는데 책을 쓴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좀 헷갈리시죠?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도 되게 많으시죠? 분명히 나는 목표는 책을 2권 쓸 분량인데 하루하루에 그냥 집중했더니 책을 2권 쓴 분량보다 혹은 더 많은 가치를 얻었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유 때문에. 목표보다 시스템에 집중하는 것이 왜 더 좋은 것일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은 목표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목표만 딱 놓고 가면 힘들대요. 볼게요.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읽어보는 게 낫겠죠. 목표는 현재 행복을 갉아먹는다. 즉 목표만 보고 일을 하면 우리는 아직 부족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인생의 새로운 시금석을 세울 때까지 작은 행복을 포기하게 된다. 목표에 매몰되는 대신 하루하루 스케줄을 잘 지키며 살아보자. 이 앞장만 한번 봐볼게요. 제가 3개월 뒤에 국장 간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국장 간다면 여러분들 세부 계획을 세우죠. 세부 계획을 세우면서 예를 든다면 하루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를 하루에 만나는 사람을 일단은 3사람으로 잡아볼게요. 3사람을 잡았는데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3사람 오전에 다 만났어. 그러니까 오후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 있는데 또 오후에 또 3사람 또 2사람 또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3개월 뒤에니까. 그렇죠.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부족해라고 하면서 오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실행 과정에 집중하면 현재를 즐기는 동시에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볼게요. 제가 팀장에서 국장을 가는데 오늘 하루에 나는 3사람한테 집중을 시키면서 3개월 뒤에 이런 결과 3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 뒤에 3사람한테 집중하면서 뭐 일이 있을까 하면서 1일부터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에 3사람을 만난다는 목표를 세우면요. 그 시스템을 해놓으면 그 3사람이 오전에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 3사람한테 나는 얼마나 정성을 들일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뀌겠죠?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사람 후딱 만나, 이거 봐라. 오늘 뭐 되네? 그러면서 또 한다는 거야. 또. 영업도 마찬가지죠. 영업도 그러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될까?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표는 현재 행복을 갉아먹는다. 했다면 3사람 만나는 걸로 멈췄다면 그 사람한테 좀 더 3사람한테 좀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내일도 그 다음날 또 3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일도 다시 남는 시간에 다시 정비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그거를 계속 해보려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라 그랬죠. 목표만 쫓으면 장기전이 어렵다. 사람들은 목표가 동기를 부여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착각이다. 우리는 목표가 동기부여를 해줄 거라고 믿고 왔죠. 이 사람은 정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프 마라톤을 준비한다고 하자. 몇 개월간 열심히 연습해 경기를 한번 뛰고 나면 그걸로 땡일 것이다. 목표가 하프 마라톤이면 그거 뛰면 땡이잖아요. 애초에 완주가 목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달리기에 동기부여가 돼주지 못한다. 목표를 이루기 전 딱 그때까지만 연료가 돼줄 뿐이다. 맞는 얘기죠. 국장이라는 목표를 딱 세우는 국장 딱 가고 나서
한참 쉬시잖아요. 조금씩 공감되죠? 이분이 말하는 게. 하나 봐볼게요. 목표는 자꾸 나를 예측하게 한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매 순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려 애쓴다. 어떤 상황적, 환경적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면서 얼마나 빨리 목표치에 다가갈지 계산을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측하는 대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점검하는 피드백 루프를 실행해보자. 이 피드백 루프가 뭐냐면은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이제 찾아봐서 알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죠. 걸음막 걸러내는 뭐랄까 증류수 빼내는 과정. 물을 계속 내려면 계속 그러니까 콩나물에 시루에 물 부으면 콩나물이 커지죠.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콩나물 크는 거는. 그런데 어느 순간 콩나물이 커지죠. 얘도 똑같이 그 과정. 피드백 루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는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하면서 그걸 점검해보는 과정.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시스템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목표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줄 알고 그대로 달려왔는데 목표만 맞추려고 달려온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하루에 3사람을 만나서 30일, 90일 뒤에 국장에 갈 거라는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하루에 3사람을 90일에 끝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목표에 그냥 성과 위주니까 뛰어가다 보니까 뭐 한 20일 만에 아니지 90일이니까 뭐 한 60일 만에 다 만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뭔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은 내 시간을 갉아먹게 되고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내가 성장이 안 되더라 라는 걸 얘기합니다. 최근 나는 바벨 운동을 했다. 목표 횟수를 거의 채웠을 때쯤 통증을 느꼈다. 다 채울지 잠시 고민하다 그 횟수는 내 인생의 나머지 날로 미루었다. 나는 이렇게 운동을 거르지 않고 한다면 언젠가 더 무거운 바벨을 들 수 있음을 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갇힌 것이다. 시스템은 장기전을 대비한다. 결국 시스템이 이긴다. 조금씩 이해되세요? 내가 하루에 저 이제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에 이제 나가는 습관이 있어요. 조깅이 아니고 뭐 산책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장기전으로 쭉 가다 보면 무슨 효과는 있죠. 그런데 하루에 제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을 시간 좀 나니까 2시간을 해봐요.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를 여러분, 나는 매주 금요일 15분씩 내 칼럼의 조회수를 체크해 기록한다. 평소에는 이 수치에 신경 쓰지 않고 매주 한 번씩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회수가 떨어졌다면 트래픽을 올리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이처럼 피드백은 정신적 압박을 줄이면서도 나에게 조정이 필요한 때를 알려준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만 계속 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는 이렇게 당부한다. 목표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다. 이제도 공감하시죠? 목표는 짜는 데는 유용하지만 계획을 수행하는 데는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잘 설계된 시스템이다.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어떤 목표를 채웠느냐가 아니고 어떤 시스템으로 일했느냐이다. 공감하세요? 그러면 목표가 중요해요? 시스템이 중요해요? 그렇죠. 지속적인 것보다 혁명적인 거는 없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ABR을 시작하잖아요. 했죠. ABR을 회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3달 하고 말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ABR을 시작을 했어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죠. 제사나의 ABR을 참여하시는 분 600명이 넘어요. 신규라는 표현 쓰는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500명이. 그분들을 트래킹 하시는 분은 100명이 넘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거를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계속한다면
꾸준히 ABR을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건 더 잘 알죠, 저보다. 근데 지금 마음은 꾸준히 할 생각이시죠? 지금 마음은 꾸준히 할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하면은 되는데, 근데 그게 목표일까요, 시스템일까요? ABR이 목표를 얘기하는 걸까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나는 목표를 잡고 뭐를 해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공을 하고 꿈, 목표 뭐 이런 게 다 있다 칠게요. 했다면 그 목표를 잡았으면 내가 하루하루의 목표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행복을 갉아먹을지 않을 정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꾸준히 미래를 보고, 장기전도 아니죠, 90일이면 장기전을 대비해서 내가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고 오바를 하게 되면 우리 저기 이전 국장님처럼 저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몸에 에너지 써버리니까. 시스템이다. 이거를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이게 내용은 끝났거든요. 강의 내용은 제임스 클리어가 말하는 요지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뭔가 세워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내용은 되게 간단하죠? 그렇지만 의미 전달은 너무 강하죠?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몇 년 전에 이걸 보고 아마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는 저 계획을 잘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처음에 왔을 때도 저는 목표가 정해져 있었죠. 임페리얼이라는 정의보다 제가 금액에 대한 수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센터 나오지 마라 이런 말 해도 저는 제 목표대로 그냥 제가 시스템적으로 센터에 그냥 계속 왔던 거죠. 그건 시스템의 힘이죠. 시스템의 힘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의 힘처럼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결론은 목표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즉 목표에 집중하는 거. 목표를 딱 설정해 놨어요. 네? 3개월 뒤에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그 목표에 맞추려고 집중하는 것보다 3개월 뒤에 벌어질 일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해야 될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시스템에. 즉 3개월 90일 동안에 내가 하루하루 뭔가를 계획을 세놨다면 그 일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내 목표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더라.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제임스 클리어가 말하는 마라톤이 완주면 뭐 연습하고 그냥 마라톤 완주하면 끝. 마라톤은 연습을 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완주하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6개월 끝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게. 이거를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죠? 나는 허풍쟁이다. 제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 인생의 반은 자기가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하는 것으로 인생의 반은 결정이 된다고 딱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분이 말하는 거는, 이분 어록도 되게 많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세팅하는 걸로부터 자기가 모든 거에 인생의 반은 결정이 된다라고 딱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이분 제 얘기 되게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한번 정확히 봐볼게요. 한인촌에서 태어나 조센진이라며 차별과 멸시를 받던 제1교포 3세 소년, 번질 수도 없는 판잣집에 살 정도의 가난했던 소년이다. 할아버지가 대구분이시고요. 대구분이세요. 농사 지었고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제 때 이제 일본으로 가셨다가 한국으로 오셨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셔서 다시 터를 잡으셨는데 돈을 좀 벌었어요. 벌었는데 이제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이제 아버지 이때가 손종이가 그랬대요. 손종이 선생님이신데
선생님, 저는 약한 남자입니다. 퇴로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 고난과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학이 아니라 퇴학시켜주세요. 라고 16살 때 이게 아버지가 이때 사업에 망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다짜고짜 미국 유학교, 그래 나이 16살이에요. 근데 영어도 잘 모르고 그냥 고등학교를 마치지도 않았을 때야. 이걸로 자기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본에서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버클리 주립대학교. 아무튼 10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은 됐어요. 11학년으로 바꿔주세요 했대요. 교장실에 가서. 입학한 지 일주일 되던 날 그는 교장실에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다시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11학년도 됐어요. 12학년으로 가겠습니다. 천재죠.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이때 천재가 아니라고 그래요. 책에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집중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결론 이미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이분은 대학교도 다 장학금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 사업을 시작하는데 대학교 3학년에 19살 때 자신의 50년 인생 계획을 멋있습니다. 이분 나 이거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50년 계획도 세우고요. 그의 이름은 손마사 손정희입니다. 3일 만에 12학년 교재를 모두 영어로 된 거예요. 영어도 잘 모르는데 미국에 온 지 3주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쳐버리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분은 왜 성공했냐고 말하는 거 보면은 간절함을 성공했대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대요. 판잣집, 번질 수도 없는 판잣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는 사업을 망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누워있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대요. 미국 간데. 뭐 말렸는데 어떻게 가야지. 간 거예요. 성공할 방법 이거밖에 없으니까 미국 간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공부했답니다. 대단한 거죠, 집중력. 이 손마사요시 손정인데 이것도 이름 바꾼 것도 되게 일화가 되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데 원래 제1동포니까 국적이 한국이잖아요. 89년도까지 한국 사람이었고요. 90년도에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성만은 안 바꿔. 성만은. 손은 갖고 싶대. 이거는 가지면 이거를 없어지면 자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손마사요시로 바꿔요. 근데 이것도 안 해준대요. 손이라는 성씨가 없으니까. 이것도 이 사람이 머리가 좋잖아요. 부인을 일단 손씨로 성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부인이니까. 그래서 부인은 뭐 남편 성을 따른다 뭐 이상한 법이 있대요. 거기서 어쨌든 그래서 손을 가지고 와요. 이런 일화도 이런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 귀한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사업하기 위해서 제가 말은 그렇습니다. 황당하리만큼 원대한 그의 다짐은 하지만 당시 마사요시에게는 단 이론도 없었. 이랜 허풍쟁이고 40여 지난 지금 17도 IT 투자하고 소프트뱅크 회장이 되셨다. 소프트뱅크 우리가 듣는 얘기겠지만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회사고요. 미국에서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되게 많아요. 소프트뱅크 한국 지사도 있겠지만 지금 연관 많은 회사가 혹시 실수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야, 역시 본부장님이 좀 많네. 김동희 본부장이나 김영기 본부장님. 네, 쿠팡의 지분을 그 회장님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은 2등만, 지금은 적자예요. 손정희 회장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엄청나게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합니다. 쿠팡에다가. 투자의 규제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되는 순간 최소 20조를 이득 볼 예정이래요. 최소 작년 기준으로 나스닥 상장만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분은 돈을 투자는 거기에다 공 하나 더 뺀 투자밖에 안 했어요. 이분이 알리바바도 투자해가지고 알리바바도 마인도 이분이 살린 거 아시죠? 이분이 살리셨어요. 마인도 마인한테 이분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정도로 20대의 이름을 알리고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사업 자금을 모으고 이게 얼마나 이 허풍쟁이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책에 보면 그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졸업하고 와가지고 허름한 그 빌딩에서 귤박스 2개 딱 갖다 놓고 직원을 모집해요. 광고를 내요. 나는 이런 날 차릴 거다. 그래서 딱 직원이 2사람이 왔대요.
왔는데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1,000억, 2,000억을 하는 게 아니야. 1조, 2조, 이런 뭐 3조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손정희 말을 듣고 30대 때 집에 갔대요. 그냥 실질적으로 이분이 소프트뱅크를 그런 이념으로 창업을 하고요. 굉장히 투자에 공격적으로. 야후는 들어보셨죠? 야후 재팬.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에 되게 귀재신 거죠. 투자 나는 그거 하나를 딱 잡으면 그걸로만 계속해요. 이게 인터넷 시장 얘기하는 거니까 뭐가 있냐면은 그 인터넷 시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SK 뭐 KT 이런 식으로 98%를 하는데 아무튼 돈이 이만큼 투자됐어요. 근데 이걸 1%를 끌어올리려고 98%에 투자했던 거에 2배를 정확히 투자를 해요. 그리고 1%만 끌어올려. 99%로. 그걸 뻔히 알아. 그리고 고객은 한두 명 늘어나는 걸로 끝나. 그런데 손정희 회장님은 자기의 목표가 그러니까 그냥 했어요. 그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약속을 지킨 거죠. 40대. 이거 57년생인가 그러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정확히 아시네요. 네. 65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목표하고 시스템. 손정희 회장님이 가장 많이 남는 거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분도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대로 움직였고 그거를 하루아래 뭔가를 계속 투자라고 했지만 손정희 회장님이 가장 성공했던 요인이 다 하나가 있대요. 하나. 자기가 얘기하자면 너무나 허무맹랑한 걸 많이 했는데 몰입? 집중? 하고 또 하나. 열정. 열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열정이라는 거는 시끄러운 사람이 열정이 있을까요? 조용한 사람이 열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열정이라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열정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뭔가가 됐을 때 나옵니다. 제가 열정이란 걸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했었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무슨 지수가 뭐 똑똑해야 성공한다 뭐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IQ가 높아서 성공한다, EQ가 높아서 성공한다, MQ가 높아서 성공한다, SQ가 높아서 성공한다. 전혀 아니더라. 성공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성공해요? 열정지수 FQ 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거는 그 교수님이 성공했던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 20년 동안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수, IQ 지수도 아니고 사회적 지수도 아니고 도덕적 지수도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관계 지수도 아니더라. 즉 그 사람은 열정 지수로 성공을 했더라요. 열정이 시끄럽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수는 끊임없이 뭔가 하는 힘.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임계점이죠, 임계점. 응? 임계점을 넘는 힘. 물이 몇 도에 끓어요? 99도에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물이 약한 물에서는 물이 안 끓어요? 약한 물에서는? 그렇지 않죠. 계속 불을 때면은 물은 끓죠. 물을 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열정적인 제가 말씀드릴 때 시끄러운 사람이 열정이 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불에서 물을 계속 데피면 물이 끓습니다. 그거를 임계점이라 그러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임계점이에요. 근데 임계점, 즉 열정은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 바로 식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100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되는데 그 100도가 유지하는
하루가 지나면 몇 도 떨어져요? 72시간 지나면 마이너스. 3일 지나면 3일이 72시간 아니에요? 3일 지나면 과학적으로 3일 지나면 마이너스. 48시간 지나면 50% 미만. ABR이 우리들 제 사나가 트래킹 하시는 여러분들 사나 트래킹 하시는 분 계시죠? 1인당 1명에서 3명, 4명도 계실 텐데 그분들을 하루하루 트래킹하는 게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계속 해나가지 않으면 3일만 지나면 마이너스. 그 열정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손정희 회장님이 성공한 단 하나 이유, 집중, 우리말로 집중하고 열정. 이분은 뭔가를 하나 시작하면 목숨을 걸고 얘기하고 50대 때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은 세상 사람,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 책을 5,000권을 읽었대요. 5,000권을 읽었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답니다. 손정희 회장님 책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가지고 있는 지수는 딱 하나, 열정 지수. 꾸준히 그 열정 지수 올리는 건 우리 잘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말했어요. 제가 S형, D형이 열정 지수가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꾸준히 하는 힘. 그 꾸준을 뭘로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강의에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드리는 말씀 그거죠.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으셨어요. ABR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그 목표를 잡은 거를요, 그 목표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ABR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ABR로 지금의 사업자를 몇 명을 만들 것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는 거죠. 국장님, 본부장님들 이런 분들의 계획이 말고 내가 해야 되는 목표는 내 목표니까 내가 하루하루 해야 되는 일의 양이 있죠. 그렇지만 일의 양도 아까 목표를 잘못하면 세 가지 방법 세 가지가 잘못된다고 써 있죠. 그거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속 나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물은 끓는다. 임계점은 통과한다. 첫 번째 임계점을 통과했어요. 첫 번째 임계점이 국장이고 수입이 5, 600 됐습니다. 그럼 나는 또 1,000만 원이 되려면 또 뭔가를 또 목표를 또 세워야죠. 장기 목표나 임페리얼이에요. 임페리얼을 가는 과정에 하나하나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힘. 그게 시스템이다. 목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목표를 설정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트래킹 하시는 분들 한 분이든 세 분이든 그분들한테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집중하시다 보면 그게 나중에 내 목표가 되더라요. 그런데 제가 그 하루하루에 집중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제임스 클리어가 말하는 거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잖아요. 저는 그래 이거 보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름대로는 이 원리가 이게 저한테는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하루하루에 집중을 해서 하루하루의 시스템, 나만의 시스템을 뭔가 만들고 꾸준히 한번 하시면 그냥 이 손정희 회장님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애터미에서는 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가 좀 어려웠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나 집중을 잘해 주시는 건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